저는 주왕이나 거랑에게 죽은 충신처럼 죽겠지만은 폐하에게는 앞으로 재난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러진 난관을 보면서 주운이 직언을 징표로 삼겠다 하면서 그 부서진 난관을 고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조비연을 총애했던 전환시대의 황제인 성제가 왕씨 일가에게 권세를 몰아주어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비연은 이태백이 양귀비를 조비연에 비유했다고 하여서 고력사에게 모함을 받아서 궁궐에서 쫓겨나게 됐던 그런 원인이 됐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성제는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한 사람인 왕소군이 궁녀로 있었던 황제가 원제인데 그 원제의 아들이 바로 성제입니다. 왕소군은 호하냐 선우에게 흉노족의 호하나 선유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흉노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나중에 왕소군이 미녀라는 것을 알아보고서 원제가 화가 나서 왕소군을 못생기게 그렸던 화가를 처형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원제의 부인이었던 여인이 왕정군인데 그는 나중에 신나라를 세우는 왕망의 고모가 되기도 합니다. 왕정군의 조카가 왕망이었던 것이죠. 한편 계리연의 현감이었던 주운이 황제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간신배를 처단하십시오 하고 황제에게 간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제는 간신배가 누구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운은 폐하의 스승인 장호입니다 하고 고하였습니다. 성제의 황태자 시절의 글선생이었던 장호는 왕씨 일가에게 붙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개 고을의 현감이 자신의 스승을 모욕한 것에 화가 난 성제가 저자의 목을 당장 쳐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주운은 질질 끌려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운은 난간을 잡고 외쳤습니다. 저는 주왕이나 거랑에게 죽은 충신처럼 죽겠지만은 폐하에게는 앞으로 재난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난간이 부러졌습니다. 이때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자장군 신경기가 황제에게 주운이 말은 험하게 하지만 강직한 인물이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주운은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주운은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았는데 70세가 넘도록 검소하고 청렴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부러진 난간을 고치려고 하자 성제는 그 부러진 난간을 보면서 주운이 직언을 징표로 삼겠다 하면서 그 부서진 난간을 고치지 말고 그냥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 고사를 가리켜서 주운절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운이 난간을 부러뜨렸다라는 그런 고사입니다. 성제가 주운의 거친 간언을 듣고도 그를 벌하지 않고 그의 충언을 기억하고자 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후에도 성제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요부였던 조비연의 모함을 받아서 황후 허씨를 폐위시키고 자결시켰습니다. 한편 조비연을 황후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을 낳았던 후궁들을 조비연의 참소를 믿고 모두 후궁과 그 자식들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성제의 자손들이 끊기게 되죠. 결국 술과 여자에 빠져 있었던 성제가 조비연의 동생인 조압덕의 침실에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니까 성제는 후사가 없어서 그의 황권은 결국 조카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에이제이죠. 그리고 성제가 죽은 이후에 불과 10여 년 만에 왕망의 신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제는 그 왕망의 신나라가 들어서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머리로서 잘못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